안녕하세요. 유쾌한 써니입니다. 저는 요즘에 챗 GPT 활용해서 강의 계획을 많이 짜고 있어요. 강의를 나가게 되면 어떤 순서의 흐름대로 강의를 해야 되는지 계획을 많이 짜거든요. 근데 강의 계획을 짤 때 이 챗 GPT를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저같이 외부 강의를 하는 강사들이 챗 GPT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챗 GPT의 종류가 많이 있지만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합니다. 하나는 코파일럿, 하나는 오픈 AI. 질문을 하고 마음에 드는 대답을 활용하는 편인데요. 대부분 두 개 다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하는 형식이 크게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두 개가 조금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요. 지금 현재 한국의 근황이나 한국의 맛집 이런 걸 찾을 때에는 네이버 큐를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검색 방식에서는 여러분들 아마 네이버를 이용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가 직접 어디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많은 블로그나 카페, 지식인에서 생긴 대답들, 키워드를 뽑아서 순서대로 보여주는 형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검색 결과가 딱 나오면 가장 상단에 있는 거를 클릭을 해보고 마음에 들면은 오케이 여기 한번 가봐야겠다 하지만 마음에 안 들면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클릭을 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대답이 나오는 그 블로거 또는 카페까지 에서 멈추죠. 보통은 그런 형식으로 돼요. 그런데 네이버 큐를 이용하게 되면 질문을 예를 들어서 전주 맛집 알려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점심에 전주 신시가지 효자동에서 점심 약속을 했어. 삼겹살을 먹기로 했는데 삼겹살집 중에서 직원이 직접 구워주는 맛집, 삼겹살 맛집을 세 가지 추천해줘 하면은 이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이 네이버 큐가 알려주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큐가 있죠. 이 큐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주 도청 근처의 삼겹살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주는 맛집, 삼겹살 맛집 세 가지 추천해 줄래? 전주 도청 근처 몽유도 신시가지점 5일 내 전주 생삼겹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답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한국의 실정에 맞는 맛집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알고 싶을 때는 네이버가 유용하고요. 저는 이제 보고서나 이런 거를 할 때에는 자, 먼저 챗 GPT를 먼저 띄워볼게요. 챗 GPT에 대한 오피스 강의를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챗 GPT에 대한 오피스 강의에 대한 교육 계획을 짜달라고 이 GPT한테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또 한 번 더 코파일럿으로 질문할게요.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는 챗 GPT를 이용하여 오피스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하는 교육을 하는 강사야. 다음 주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챗 GPT를 활용한 오피스 프로그램, 파워포인트, 엑셀. 자, 챗 GPT를 활용한 오피스 프로그램 활용 기법을 강의하려고 해. 일주일 동안 하루에 2시간씩 진행하려고 하는데 강의 계획을 짜줄 수 있어? 내가 올린 서식으로 만들어줘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서식을 하나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엔터를 쳐볼게요. 제 파일을 분석을 하고 이 파일에 맞는 형식으로 강의 계획을 짜주는지 한번 볼게요. 현재 업로드된 파일은 HWP 파일입니다. 다 인식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와우. 자, 1일부터 5일까지 강의 계획을 세워줍니다. 첫 번째 날에는 챗 GPT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오피스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학습한다. 목표가. 자, 내용에서는 챗 GPT 소개와 기본 사용법, 오피스 프로그램 개요.
이렇게 알려줬어요. 두 번째는 챗 GPT로 문서 초안 작성하기, 문서 수정 및 교정 방법, 한글의 서식 적용과 챗 GPT를 활용한 효율적 작성 팁. 세 번째는 파워포인트를 하라고 알려줬네요. 프레젠테이션 기획 및 구성, GPT를 이용한 슬라이드 내용 작성, 챗 GPT로 디자인 및 시각적 요소 개선하기. 네 번째 날은 엑셀. 이렇게 알려줬네요. 저도 얘가 이렇게 짜주기 전에 이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저하고 생각이 같으네요. 얘를 복사할게요. 질문을. 코파일럿에 똑같이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엣지를 띄웠고요. 자, 이 검색창을 길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코파일럿 시작하기 뜨죠. 여기를 누르셔도 되고요. 오른쪽 하단에 코파일럿 표시 누르셔도 되는데 윈도우 버전이 다르신 분도 있으니까 제가 엣지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질문을 할 건데요. 자, 컨트롤 V 해서 질문을 할 거고요. 파일을 하나 올려볼 텐데요. 자, 이미지, 업로드, 다운로드에 방금 저장된 이 이미지 제출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알려주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미지 분석이 다 끝나면 아까 챗 GPT처럼 강의 계획을 잘 짜주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강의 계획 폼을 작성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에는 챗 GPT 소개 및 기본 명령어, 내용은 챗 GPT 기능과 활용법 소개, 한글 문서 작성을 위한 챗 GPT 기본 명령어 학습. 화요일 날에는 한글에서의 챗 GPT 고급 활용, 템플릿 생성 및 자동화된 문서 작성 방법. 이런 식으로 교육을 진행하라고 이렇게 템플릿을 알려줬어요. 근데 아마 저같이 챗 GPT 강의를 많이 하시는 IT 강사들은 이미 머릿속에서 내가 몇 시간 강의 요청이 오면 무엇을 해야겠다는 게 다 윤곽이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이런 윤곽에서 이렇게 챗 GPT한테 질문을 하고 나서 대답을 받으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해서 추가할 수도 있고요. 얘도 나하고 생각이 같구나. 내가 하는 게 맞구나. 한 번 더 이렇게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더 나아간다면, 지금 처음에는 전체적인 틀만 질문했다면 이제 세세하게 하나하나씩 알려달라고 세부적으로 단계별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 한글 문서 작성의 기본 명령어를 학습하기 위한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줘 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를 복사해서 상세한 내용을 알려줘.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는데 이 내용이 여기에서는 자, 첫 번째에서 한글 문서 작성을 위한 한글 챗 GPT 기본 명령 학습에서는 한글 문서 작성 기초, 예를 들어서 기본 구조를 생성할 때 편지 작성하기, 보고서 초안 만들기 같은 이런 명령을 써서 초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또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내가 작성을 하고 이어서 써줘 하면은 나머지 내용을 빠르게 이어쓸 수 있게 한대요. 그 다음에 언어 스타일을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지 설득적인지 신문화 할 건지 이런 스타일을 이용해가지고 이 보고서의 문체를 좀 바꾼다든지 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오를 찾고 수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한대요. 물론 이렇게 챗 GPT로 보고서 교육을 시키는 많은 강사분들이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챗 GPT와 연결을 시킵니다. 얘가 한 거는 딱히 이렇게 출처가 없으니 이 출처를 알아내기 위해서 다르게 한 번 더 검색을 해보셔도 됩니다. 왜? 챗 GPT는 창작을 하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확장을 해서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의 강의 계획서가 조금 더 풍부해질 수 있어요. 방금 했던 거를 오픈 AI로 또 한 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픈 AI도 이렇게 알려줬는데요. 자, 여기에 무슨 문서 초안 잡기 똑같이 있어요. 얘를 복사해서 물어볼게요. 상세하게 알려줘 라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했더니 얘는 어떤 방법을 알려주는지 볼게요. 비슷한데 코파일럿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예시까지 들어줬어요. 너무 신기하죠? 여기 보시면 챗 GPT로 문서 초안 작성하기, 주제 명확히 하기. 예를 들어서
주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중요성과 같이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키워드, 지방자치, 지방정부, 역할, 중요성, 지역발전 등등. 주제를 명확히 하고 키워드를 입력하면 정보를 갖다가, 그러니까 내가 정보를 많이 주면은 그 정보에 맞게 초안을 작성을 해준다라는 의미겠죠. 자, 명확한 질문, 문서 형식, 보고서인지 에세이인지 기사인지, 초안 생성, 구조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챗 GPT가 강의를 해라. 그럼 도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걸 해줬는데 정말 신기하게 보통 저같이 이런 강사들은 이런 내용으로 챗 GPT를 활용할 수 있게 질문을 하고 이 질문을 토대로 보고서로 직접 작성해보는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을 누군가는 어떤 문서 양식의 웹사이트에 올린 내용을 기반으로 해준 것 같아요. 그런 데이터들이 학습돼서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챗 GPT를 활용해서 오피스 프로그램, 특히 보고서 작성을 할 때 이런 방법을 해라라고 계획을 짜줬고 또 그 계획의 상세적인 내용도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미지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이미지도 만들어줄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해볼게요. 엔터. 그랬더니 바로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왜 보고서 표지에나 아니면 보고서에 관련된 이미지가 들어가면 더욱 더 깔끔하고 보기가 더 좋고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넣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베리 굿! 흐름도를 작성을 해줬습니다.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자, 고마워. 이미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럼 이 내용을, 이 상세 내용을 표로 작성해줘. 그럼 표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로도 완성을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세 내용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질문했던 내용 있잖아요. 눌러서 아카이브에 저장하기. 자, 아카이브에 보관된 방금 채팅은 여기 있죠?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있어서 제가 했던 거를 언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챗 GPT를 이용해서 강의에 필요한 강의 계획을 짜기도 하고요. 강의 계획을 짜면서 챗 GPT가 짜준 계획 중에서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또 추가적으로 계속 팝니다. 그러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학습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또 강의에 많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강의에 활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강의할 때 챗 GPT를 활용해서 강의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만약 저와 같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무언가 계획을 짜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